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자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5가지 치명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함께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되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에 자녀 교육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부모들은 이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과 응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바른 길을 세워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고 친구 관계의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면해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망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의지할 땅이 없을 때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선다. 그런데 부모가 항상 의지할 땅이 되어주면 자식은 영원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문제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려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5가지 치명적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식. 정약용은 평생에 걸쳐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어야 비로소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한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20대가 되어서도 용돈을 받으려 하고 30대가 되어서도 집안일은 부모가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부터 합니다. 이런 자식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도망갈 곳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길 기다립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은 자신의 발로 서서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의수를 익혔습니다. 건축 설계도 하고 때로는 글을 써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몇 시간씩 푸념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가끔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하려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약용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사람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는 자식.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자는 인생을 허비하는 자다.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선생님 탓을 하고,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는 동료 탓을 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경기 탓을 합니다.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18년간의 유배를 당했지만 한 번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학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리고 실제로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책임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실패했을 때 변명부터 찾는 자식과 실패한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식, 둘 중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자식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평생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생 부모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변명부터 늘어놓는다면 이미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특징, 배우려 하지 않는 자식.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서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허기지다. 즉, 배움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배움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책을 읽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 하지 않고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짧은 영상 콘텐츠만 보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초, 30초짜리 영상에만 익숙해져서 긴 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찾을 수 있고
온라인 강의도 무수히 많습니다. 도서관도 곳곳에 있고 전자책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특징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고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맙니다. 정약용은 평생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70세가 되어서도 젊은 제자들과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저서 목록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경학, 사학, 문학, 과학, 의학, 지리학, 건축학까지 안 다룬 분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자식들은 대학 졸업과 함께 배움도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속된 기운이 난다. 이 말이 단순한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좁아집니다. 네 번째 특징, 관계의 도리를 잃은 자식.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한다. 관계는 그 자체가 재산이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등한시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중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유배 보낸 정적들에게도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도리를 아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니 먼저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친구에게는 도움을 청하면서 친구가 어려울 때는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 결국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런 자식들은 이미 인생의 반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친구들이 많은지, 그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지내는지, 아니면 그저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5번째 특징, 절제를 모르는 자식. 마지막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절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온갖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게임, 술, 도박, 무분별한 소비, 순간적인 쾌락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듭니다. 자제력이 완전히 부족하니까요. 중요한 일보다 재미있는 일을 먼저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만족을 선택합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 지각을 하고 돈이 생기면 즉시 써버려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해도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 바로 포기하고 운동을 하겠다고 해도 며칠 하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이 모든 것이 절제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유배지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제된 생활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술에 의존하지 않았고 도박이나 다른 오락거리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이 그로 하여금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길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제를 모르는 자식들은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선순위를 전혀 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장 재미있는 일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절제는 곧 자유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의 깊은 뜻을 현대의 자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자식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까요?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늘 이런 경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바른 길을 세워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의 부모들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자식의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식이 넘어지려 하면 미리 받쳐주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물질적 지원을 사랑의 표현으로 착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고 남 탓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줍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매정해져야 한다. 여기서 매정함이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40대 중반인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직도 어머니가 은행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부모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해결책. 그렇다면 정약용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조언했을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반드시 시키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당당할 수 없다. 부모 재산보다 스스로의 땀으로 얻은 돈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설령 적은 돈이라도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진정한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둘째, 작은 책임부터 차근차근 맡기십시오.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큰 일을 감당하랴. 집안 청소, 가족 식사 준비, 용돈 관리 같은 작은 일부터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리고 잘못되어도 끝까지 책임지게 하십시오. 셋째, 배움의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정약용은 평생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공부에 할애했고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책 읽는 습관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텔레비전만 보면서 자식에게만 책을 읽으라 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넷째, 관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니 먼저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자식에게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조부모께 안부를 묻고 형제자매를 챙기고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절제의 힘을 길러주십시오.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작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자식에게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합니다. 게임 시간을 정하고 용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법을 익히고 즉석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제시한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과 완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현재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적 독립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언제까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지 아주 명확한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혹시 자식의 독립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꾸준한 격려와 정신적 지지를 보내십시오. 독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정신적 지지를 보내되 물질적 의존만은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길은 스스로 가야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도 대신 가주는 것도 아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궁극적 목표. 그렇다면 정약용이 생각한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존재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꿈꾼 이상적인 자식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온전히 책임을 지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진정 성숙한 인간입니다. 이런 자식으로 키우려면 부모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합니다. 정약용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30대, 40대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도 40대가 넘어서 유배를 당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두되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정약용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의 잘못된 사랑 속에서 자라고 진정 성숙한 자식은 부모의 올바른 경계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매정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독립된 존재다.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자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꿈꾸었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장 아름답고 건전한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